5.18 때 끝은 망자들이 누워있는 망을묘지입니다. 그리고 시작점은 보안사령부를 옮겨놓은 것 같은 보안부대인데 그 시작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거기서 기초되고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야. 세상에 나 혼자 근무하는데 새벽 3시에 와가지고 치 떨려요. 치 떨려. 그 말만 하면 지금도 떨려. 아이고 말도 못하네. 그들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 하나 죽어도 항상 다네. 그래갖고 제주도간 굴러가지고 84년 동안 시민도 주고 친척도 물어본다요. 연금은 얼마씩 받냐고 그러고 물어본다요. 자기들은 안 당했는 게 그런 소리 보통 한 것 같아도 우리 마음잔 너무나 아프게 그만잔 아프게 했으면 좋겠어.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그랬어요. 그 수족관에 물고기를 보든지 아니면은 트럭에 동물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자꾸 그때 생각이 그 철장 차를 타고 가 그때가 자꾸 떠올리고 그 동물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1979년) 대한민국은 박정희의 독재에 맞서 자유를 열망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는 10월 16일 대학생 5천여 명이 거리로 뛰어나온 부마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피살됩니다. 그 후 국무총리 최규하가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12월 6일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주화를 기대하는 대한민국의 열망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정치 상황을 이끌어 갔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에 전두환은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강주에서 계엄 해제와 휴교령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수부대원들을 투입해 무자비한 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후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강주 시민과 전남 도민은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5.18에 대한 책임자는 규명되지 않고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폭도, 북한군, 불순분자로 규정돼 핍박받아왔습니다. 이는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80년 5월 뉴욕카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강주의 진실을 외쳤던 저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한 달 앞둔 지금 보안사령부의 직속 부대로 5.18을 기획하고 시행했으며 군사 정권이 쓰러질 때까지 집요하게 무고한 시민을 괴롭혔던 505 보안대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80년 5월 가도 방송으로 강주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차명숙입니다. 광주 CBS 특별 기획 전두환의 공작
505 보안부대 일부 5.18 10일간의 비밀작전. 길고 높고 이어진 나무들, 지하실 계단, 차가웠던 보안대의 관사,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505 보안대는 5.18의 비밀이 감춰진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폐허가 되어 모두의 관심 속에서 잊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505 보안대를 역사 속에서 소환하는 이유는 505 보안대가 80년 5월 당시 군 지휘체제의 정점에 있었던 보안사령부 직속 부대로 5.18 진상 규명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항쟁의 끝은 망자들이 누워있는 망을 묘지입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의 시작점은 보안사령부를 옮겨놓은 것 같은 505 보안부대인데, 그 시작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거기서 기초되고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505 보안부대 전 수사관 허장환 씨입니다. 보안부대는 보안사령부가 서울에 소재해 있고 전국 주요 도시에 상설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부대 막사도 무슨 군부대 막사 같지 않고 일반 민간 지역에 일반 회사 같이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505 보안부대 본대가 있으면은 여수, 목포, 순천, 강진 이렇게 해서 여수하고 목포는 분견되고 강진, 순천은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반. 이렇게 해서 요원들이 다 나가 있었고, 일개 군마다 담당관이라고 해가지고 군 담당관이라고 해서 한 명씩이 다 상주를 했습니다. 그런 기구입니다. 보안사령대가. 사령부는 이제 별도로 이제 서울에 있었고, 보안사의 업무가 일반 정보 입수, 또 대공 정보, 그리고 정보과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평상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광주 그 항쟁이 발발이 되고 나서 그 광주 항쟁 기간 동안의 주요 인사, 그때는 지하실이 7개인가 지금, 나중에 방을 좀 이렇게 하도 하니까 이렇게 나누고 칸막이를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7개인데 나중에 8개인가 취조실이 그럽니다. 거기 각 방마다 유치되는 등급이 다 달랐습니다. A급, B급 해가지고, 그리고 또 방 분위기가 약간 좀 그런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도 간첩 용의자들 잡고 하면 거기서 저승에 몇 번 갔다 오는 정도의 고문을 했어요. 근데 진술 번복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진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문이 행해졌고, 심지어 공판이 되기도 전에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죄명이 뭐고 이래가지고 몇 년에 언도한다 이런 재판이 선고한다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말해서 공판도 이루기 전에 보안부대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죄명을, 선고 내용을 기 작성해서 그 당시 공판부에, 군 공판부에 줄 정도로 이렇게 공판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앵무새 같이 그냥 공판하는, 입만 빌려서 하는 거지, 사실은 선고 내용이 전부 다 사전에 전부 다 짜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사형, 누구는 무기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전두환의 보안사령부, 그리고 보안사령부를 그대로 광주로 옮겨놓은 것과 다름없던 505 보안대, 당시 군 지휘권을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있음에도 실제적인 5.18의 모든 시나리오와 작전이 이곳에서 계획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완화된 지휘체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전두환을 비롯한 당시의 지휘관들이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나는 명령권이 있지 않아. 명령권은 없죠. 근데
명령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작전조언권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사령관의 명령 한마디가 바로 최종 명령입니다. 그래서 최종 명령 사살자는 전두환이다 하는 말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군의 그 통수권에 대한 룰을 잘 모르시니까 혼돈을 하고 또 전두환 씨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일이 작전 부대의 작전 지시가 다 이루어졌고 거기에 다시 말해서 지시가 아닌 조언이란 명목하에 지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작전 수립을 마친 일선 부대는 작전 부대는 이 작전의 타당성을 검토받기 위해서 보안사의 작전 전반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그 작전 계획을 면밀히 분석한 대전복 업무반에서는 보안사 대전복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처에서는 일개 말단 부대에서 이동하는 부대 병력까지도 전부 다 보고되는 내용을 종합 검토합니다. 총뿌리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다 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것이 바로 작전조언권입니다. 그래서 작전조언권이 없이는 작전부대에서 기수립된 작전이라 하더라도 보안사에서 이 작전의 적합성, 적부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하는 작전조언권이 법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안사의 고유법의 권한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작전조언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보안사에서 내놓은 거예요.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정수만 전 회장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보안사에서 정교사령관에게 조언을 해요. 기조는데 강력하게 다루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나와요. 이게 보안사 요청이거든요. 이렇게 해달라고 보안사에서 정교사에게 지휘조언을 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작전 관여를 한 거예요. 보안사령부는 계엄령에 의해 군, 검, 경의 지휘권을 쥐고 있었으며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보안사령부의 주요 인물들을 직접 505 보안대로 내려보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받았으며 모든 작전의 최종 결정자였습니다. 505 보안부대가 사실은 서울의 보안사령부와 더불어서 여기가 이제 보안사령부의 예하부대 아닙니까? 5.18 기념재단 이재의 비상임 연구원입니다. 그 보안사령부 예하부대이면서 광주에서 진압작전을 사실상 그쪽에서 컨트롤하는 집단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 쪽에서 보안사령부에서 여기 505 그 현지에 있는 보안부대는 그 보안부대원들은 너무 현지에 오래 살다 보니까 광주에 아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도했던 강경진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보고가 잘 안 올라온 거예요. 군대를 투입을 해놓고 그랬는데 5월 17일 날 밤에 7공수를 내려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18일 날 막 상황들이 터지는데 그 시위 상황이나 또 그 진압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보안사령부로 실시간으로 즉각 이제 보고를 했던 데가 505 보안부대라고 할 수 있죠. 그 보안부대에서 생각같이 정보가 빨리빨리 안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5월 19일 날 오전 아침 회의 때 보안사령부 참모 회의 때 전두환이가 그걸 불평을 막 토론을 해요. 왜 광주는 그 시위가 있다는데 이 상황 보고가 이렇게 시원찮냐? 좀 더 자세히 그 보고가 돼야 할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참모장이랄지 또 기획실장
뭐 1차장, 2차장, 3차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핵심적인 참모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에 앉아서 그 한 사람을 내려보냅시다. 그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려보냈던 것이 최섭이라는 준장 보안사 기획실장을 이렇게 내려보내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홍성률이라는 사람을 또 이제 내려보내는 것을 결정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내려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담당할 최경조라는 사람을 대령인데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내려보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이제 시킨 거죠.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한 것이고 큰 틀은 이 사람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진압작전을 사실상 이제 뒤에서 컨트롤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505) 보안대가 신군부의 핵심적인 기관이었다는 점은 5.18 당시의 군사작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군사작전은 바로 80년 5월 22일 국군 광주병원 확보작전입니다. 5월 21일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군이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까지 단 한 번 시내로 진입한 작전. 이 작전에는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조금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입니다. 5월 18일부터 이제 촉발된 광주에서 시위가 확산되고 결국은 이제 5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이후에 이제 시민들도 무장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개헌군은 신군부는 이제 전략적으로 개헌군을 애각으로 배치시키고 광주를 이제 고립시키는 작전. 그래서 이제 개헌군을 도심 애각으로 철수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이제 주둔 지역이 지원동, 무등산 쪽으로 빠지던가 아니면 상공수여단은 광주교도소로. 그리고 나머지 병력들은 다 어디로 철수를 했냐면 상무대로 철수를 했죠. 상무대로 철수를 해서 이제 그때 당시는 상무대는 이제 광주시 외곽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광주 시내를 비워두고 외곽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차단하는 차단 봉쇄 작전이었거든요. 이 차단 봉쇄 작전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지속됐죠. 단 한 번도 내부로 시내로 진입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22일 날 이게 5월 21일 날 철수했는데 5월 22일 날 5시에 작전을 시작했으니까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는 거죠.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국군통합병원에 24단을 투입해가지고 24단 이제 투입 작전 과정은 뭐 전차까지 동원하는 대규모 작전을 전개해서 국군통합병원 확보 작전, 이른바 이제 그쪽의 주장은 국군통합병원 확보 작전을 전개를 했고 실제 작전은 50분 만에 종료돼요. 50분 만에 종료돼서 24단이 국군통합병원을 확보했고, 근데 이 이제 작전 과정에 이 국군통합병원 근처에 살고 계셨던 시민들 8분이 이제 어찌 보면 학살을 당하신 거예요. 총을 난사해 버리니까 이 과정에 이제 작전 과정에 8명의 이제 시민이 희생됐고 또 뭐 이 과정에 물론 군인들도 한 명 이제 사망하는 그러면 9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 그리고 5월 21일부터 27일 도청 탈환 작전이 다시 전개되기까지 단 한 차례의 시내 진입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개헌군이 유독 왜 국군 광주병원은 확보하려고 했는가? 여기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이제 신군부는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국군 통합병원의 안전의 문제, 특히 환자 수송에 위협을 받고 있고 환자 치료가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환자의 수송과 그다음에 총상 환자를 비롯한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긴 인도주의적 목적이라고 했거든요. 인도주의적 목적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작전을 전개했다. 그게 지금 80년 5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신군부의 주장이었고 실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정말 인도주의적 작전이었을까? 일단 이제 뭐 8명의 시민이 학살됐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작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군이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부상병 후송에 위협을 받고 있었는지, 내지는 국군통합병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당시 막 이제 5월 20일 막 총을 쏘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군통합병원으로 시민들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전남대병원도 있고 기독교병원도 있지만 이쪽 상무나 도심 외곽에 있는 군인들도 물론 치료를 받지만 시민들도 그쪽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상황. 그러면 본인들도 부상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통합병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건 비상식적인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국군 이제 그들 표현은 이제 부상자 후송에 그 시민들이 시내를 장악하고 있고 후송되는 과정에 뭐 이렇게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군인들의 부상은 거의 대부분 헬기로 후송했거든요. 그러면 헬기로 수송해 버렸기 때문에 지상을 거쳐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시민들이 시내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상병 수송과 국군통합병원 안전에 위협을 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떨까? 어떤 목적일까? 근데 국군통합병원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505 보안부대, 당시 이제 또 안기부 강주 분실까지 특히 이제 505 보안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부분들은. 근데 이제 505 보안부대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죠. 왜? 자연스럽게 국군통합병원을 확보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5월 22일 날 실제 국군통합병원을 확보하니까 시민들은 어디까지 밀려버리냐면 돌고개 넘어 양동시장까지 이제 밀리죠. 돌고개 아래쪽을 장악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 농성동 쪽 인근을 개헌군이 장악하고 국군통합병원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국군통합병원에서부터 상무대까지 안전이 확보되니까 그 바로 국군통합병원에서 한 채 1km 안 되는 반경에 있었던 505 보안부대도 확보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그러면 이제 505 보안부대는 5월 21일 날 어떤 상황이었냐? 실은 이제 505 보안부대는 5월 20일 날 도청 철수를 할 때 505 보안부대에 시민들이 몰려온다는 첩보가 있어가지고 505 보안부대도 부대를 비우고, 실은 그들한테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긴 한데 505 보안부대를 비우고 상무대로 철수를 해버리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안전 문제. 근데 보안부대 확보 작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이제 상당히 논쟁적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들은 군 용어로는 기만작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작전의 목적을 숨기고 뭐 가령 이제 공격할 지점이 있는데 그 공격 지점을 엉뚱한 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기만작전은 본래 애초에 작전 목적이 드러나지 않게 또 다른 작전을 전개하고 본질적 작전만 해가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22일 작전은 국군통합병원을 확보하기 위한 군의 기만작전이었고, 실제 이제 기만작전을 해야 되는 505 보안부대의 안전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은 21일 군 기록. 그 다음에 이제 더 결정적인 건 그 작전을 수행했던 그 24단 중대장이 이제 95년 특검에 가서 증언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작전 전개하고 있는데 보안사에서 장군이 내려와서 왜 작전을 빨리 하지 않느냐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그걸 사단장한테 압력을 행사했고, 우리는 시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작전 없이 진주하려고 했다. 실제 이제 그런 설득 작업을 했던 기록은 또 존재하거든요. 근데 워낙 보안사 쪽에서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니까 전격적인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면 보안사가 국군통합병원 확보 작전을 빨리 해라. 그것도 이제 장군이. 그래서 보안사 장성이 사단장한테 직접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보안사의 장군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을까? 국군통합병원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5월 22일 국군강조병원에 대한 작전은 실은 505 보안부대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이었고, 505 보안부대를 확보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었던 부대가 505 보안부대다. 당시 보안사령부, 즉 보안부대의 창설 목적은 군내 방첩 업무와 군사 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개편을 걸쳐 간첩, 검거와
부정부패자를 색출하는 기능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 보안대는 권력자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 여론 조작과 민간인 사찰, 폭행, 고문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전두환의 하수인인 505 보안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505 보안부대 지하실에서 있었죠. 홍남순 변호사 기념사업회 홍기섭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방이 있었고 그 옆방에 제가 있었고 어머님은 조금 떨어진 데 계시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배치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아버님이 광주 5.18을 이렇게 총 진두지휘한 이렇게 수괴다. 그래서 지금 내란 음모로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잡혀있던 김대중과 그 아버님하고 두 분이서 이것을 그렇게 이렇게 그 광주를 선동하고 내란 음모를 일으켜서 이렇게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에 의해서 이렇게 광주 5.18을 이렇게 선동했다. 그래서 김대중과 둘이 모의해서 했던 것을 이것을 실토를 해라. 아버님을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한 10며칠 있다가 이제 어머님도 이제 이렇게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광주 17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고 긴급 후송을 가시게 되고 저도 이제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이렇게 뭐 그 당시 그 상황은 그 마비 규환이죠 사실은 이게. 그리고 그놈들이 보면은 고의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버님 그 고문하는 그 아버님 방하고 나오고 그 지하실이기 때문에 다 들립니다 이게. 그 말소리까지 다 들려요. 이게 일부러 이 나를 신문할 때는 아버님이 들으실 거고 또 그 아버님을 신문할 때는 내가 들을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자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100% 자기들 이제 시나리오에 맞춰놓고 그걸 이제 이 사인해라는 거죠 그게. 24시간 조사를 하고 아버님은 그 당시 제가 나오기 전까지도 한 시간도 잠을 못 주무시게 한 거예요. 그게 48일간을 잠을 안 주무셨다는 거예요. 505 보안부대 피해자 양기욱 씨입니다. 거기서 내가 한 3일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 지하 방카에서 조사반이라고 거기서 이제 조사받은 이제 구타도 많이 당했죠. 거기서 이제 군인을 하나 데리고도 막 군인부로 막 때리라는 게 군인이 막 발로 차고 먹가발로 차고 주먹을 치고 나 그 조사관이 약해요. 이게 자기가 때려도 안 난게로 데리고 오더라고 군인을 하나 하고 군인이한테 이 새끼 좀 혼좀 대주라고 나를. 이게 군인이 그냥 날 때린 거예요. 거기서 나도 좀 들어가고 놀랐어요. 본 게는 막 몽둥이가 막 있고 의자에가 전기고문 하는 것도 있고 딱 둘러봤죠 내가 옆눈으로 겁나더라고요. 거짓말 아니라 그때는. 505 보안부대 피해자 이삼자 씨입니다. 가니까 어떤 계단이 나오더라고요. 계단이 이제 앞뒤로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군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군인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더라고요. 데리고 온 분들이.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지하실로 끌고 갔어요. 계단으로. 계단 밑으로 쭉 내려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신원조회 같은 거 뭐 그런 거 먼저 묻고 이제 어떤 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되묻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만 틀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구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옷 사가고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맞다가 또 쉬었다가 또 맞고 너무너무 그런 것은 생지옥이라 할까요? 사람이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백지 상태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때리고 무조건
그 개머리판 같은 것으로 막 치고 막 강목 같은 것도 준비해 놓은 거를 막 이렇게 봐서 때리는 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그냥 때려버려요. 야구 선수들이 공을 치기 위해서 치듯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 힘 있는 대로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의 뭐 쓰러져 버리죠. 한 대만 맞으면. 가장 그렇게 무서운 데는 나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김용장 씨와 허정환 씨가 광주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직접 목격하고 상부에 보고했던 1980년 5월 상황을 현장에서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미 육군 정보요원으로 일한 김 씨는 신군부의 5.18 기획서를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505 보안대는 이처럼 무고한 시민들을 감금하고 폭행하였으며 만행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해 협박과 고문, 회유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505 보안대는 지난 5월 당시 미군 정보원이었던 김용장 씨, 505 보안대 전 수사관 허장환 씨가 증언한 바와 같이 편의대를 운용하면서 시민들 속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39년 만에 공개된 보안사 사진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 군 보안사령부가 만든 사진첩 13권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700여 장에 이르는 사진 속에는 당시의 참상이 보안사가 이제 조난하고 있던 5.18 관련 사진첩이죠.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입니다. 개헌군의 시각에서 5.18을 기록한, 전혀 이제 다른 관점에서 80년 5.5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 또 하나는 미처 이제 몰랐던, 지금까지 없었던 사진도 일부는 새로운 사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새로운 사진이라는 게 새로운 상황을 찍은 게 아니라 보안사 5월 18일부터 27일, 그다음 27일부터 사태 수습 후에 이 과정들까지도 다 사진으로 뭐 이렇게 완파된 차량 다 찍었어요. 그래서 피해 상황 뭐 이런 이제 사진까지 남겼기 때문에 5.18에 대한 촘촘한 신군부의 기록이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은 작전 종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된 사진을 공개했다라면, 이번 이제 사진의 몇 장은 바로 직전에 진압하고 그 참상이 그대로 기록된, 그래서 생포된 시민군, 사망하신 우리 시민들 막 같이 겹쳐 있어요. 한 공간에. 뭐 그런 이제 참혹한 사진들, 5월 21일의 뭐 정황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그 김군, 강수 찾기에 김군 그 사진 있잖아요. 거기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만원 씨나 아니면 5.18 애국 세력들이 이용했던 강수. 그게 이제 그 사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지금 현재 이제 보는 거고, 추후에 그건 이제 규명해야겠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그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카메라가 찍힌 어디서 바라보느냐, 시선이 중요하니까. 만약에 지금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대치 국면이라면 이게 이제 개헌군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한 3분의 1에서 뭐 반 정도, 반반 정도라고 보면 반 정도는 시민들 속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시선이 개헌군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은 개헌군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이 속해 있는 공간들 속에서 시민군들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그럼 어떻게 찍혔을까? 이게 당시에 이제 보안사 편의대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편의대가 찍었던가, 아니면 보안사의 요원들이 잠입 시민으로 이제 위장을 했겠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사진들을 보면 시민들의 이제 그 무장한 사진이라든가 결연한 모습들인데, 그 아무런 그 경계에 뭐 사진을 찍을 때 막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막 긴장하고 막 경계하는 이런 사진들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진들. 자연스럽게 사진이 찍혔다는 이야기는 그 옆에서 사진 찍는 사람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는 판단이
드는, 다시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그 사진은 누구 사진이냐면 보안사 사진첩이거든요. 보안사의 요원들이 내지는 보안사를 위해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이 80년 당시에 시민군들 속에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됐다. 거의 뭐 머그샷 정도로 정확하게 신원 확인될 수 있을 그런 사진들도 계속 찍었어요.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505 보안대의 비밀은 505 보안대가 생산한 문건인 강주 소요 사태, 상황 일지 등을 통해 조금씩 세상에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문건은 이미 조작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존재하며 집단 발포, 명령자 등을 밝혀낼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는 의도적으로 은폐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 사진첩과 같이 80년 5월의 진실을 말해줄 증거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05 보안대가 80년 5월에 생산한 기록을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최정기 소장입니다. 505 보안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개입했지? 사실 잘 몰라요. 그거 당시 팽이대라는 것을 운용했다라고 이야기가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팽이대 본부가 심지어 저 충장로 근처에 있었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가 누구 있었다까지 아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위 예전에 국방부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한 부분으로 5.18을 했을 때 이미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조사관이. 그러면 이 5.18 당시에 보안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 있지 않죠.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민들 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작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있는 뭐 폭력 무슨 간첩이 어쨌니 뭐 이렇게 떠든 것들 중에 실은 자기들이 자작극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충장로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고, 뭐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 한 20여 명 정도를 피해를 데리고 들어와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그랬는지, 도청 안에는 그 사람들이 없었는지, 가령 다이나마이트 뇌관 제거하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 공작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이 개입이 들어왔어요.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안사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지금 기록관에 가면은 걸기대에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은 각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시민군 쪽에서 찍은 게 아니라는 거죠. 수습이 쪽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누가 찍었을 거냐?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기록관에서는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보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 신문 기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그런 사진도 진상규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들이죠. 사실 가지고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기록관에서 그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게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냐.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저는 그래서 505 보안대를 조사한다. 물론 지금 그 자료들은 여기 안 있고 없어졌거나 서울 쪽에 가 있겠죠. 그런 걸 더 찾아야죠, 사실. 가장 중요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종배 최고위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수습을 못했어요. 도청 지도부가. 시내에서 그때 5월 21일 날 집단 발포한 거는 수습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병원 영안실에가 있었는데, 시 외곽에서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수습을 못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계엄군들이 그 야산에다가 감회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좌표 같은 거 설정해놓고, 그리고 5월 27일 날 진압이 끝나고 나서 11공수 애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 좌표 설정해 놓은 감회장 된 것을 다 팠어.
그 파내가지고 지문 채취를 다 했어요. 추삼덕이라는 광주경찰서 지문 채취 전문가가 있었는데 추삼덕 경사하고 또 505 보안대에 있는 그 두 사람이 지문 채취 전문가였는데 감회장된 사람들 다 파내가지고 혹시 거기에 불순물자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전부 지문 채취를 해가지고 신원을 하는까지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시 외곽에서 감회장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 우리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 시신들을 파다가 광주 국군통합병원에 보일러실에다가 임시 화장시설을 만들어가지고 200기에서 한 300기 정도를 거기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벙커식으로 태우다 보니까 화력이 낮아가지고 뼈까지 안 녹았대요. 그래서 그 뼈를 추스려다가 광주시 청소차에다가 실어서 광주 여러 군데다 그걸 묻었어요. 그걸 지금 몇 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파내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시신들 갖다가 거기서 전부 태워가지고 소각한 거죠. 그래갖고 근거도 없이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지금 김용장 씨나 허장환 씨 증언에 의해서 지금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행방불명자들은 그때 당시에 감회장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그때 당시에 지문을 채취했던 사람이 추삼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죽었더라고요. 나이가 많았대요. 그때도. 그 지문 채취 기록만 있으면 횡불자들 다 찾을 수 있어요. 신원 확인해가지고. 그때 지금도 신원 확인을 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입수를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지문 채취한 거.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강제로 데려다가 조사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수만 전 회장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서 직접 위안부를 이용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 자체 기록이 없다라고 거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 쉽게 말하면 기록이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전두환이가 강주로 온 건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물증이 없잖아요. 우리가 물증이 없는데 그걸 계속 이겨나갈 수는 없거든요. 헬기에서 총 쏜다. 쐈다고 나도 생각을 해요. 분명히 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총소리가 나가버리면 끝인데 그걸 뭘로 증명을 합니까? 총을 사진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쏜 데 봤냐라고 하면은 쏜 데 봤다고. 난 총소리 다 들었지. 쏜 데로 실탄 날아간 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전두환이 광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온 걸로 알고 있다라는. 왜 내가 그걸 믿냐면 그때 이군 사령관이었던 진종채가 전두환이가 광주에 내려왔다가 올라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자기가 직접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행장애가 있으면서 정교사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보안사령관이 혹시 거기 정교사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 이동하는 이 사람들을 전부 차단을 시키라고 이런 지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까지 다 들어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상식은 그래요. 아니 이거 이게 우리가 그 사람들 말 들을 때 구체적으로 듣지 않아도 항공대 일지만 있으면 항공대가 누구 언제 실어갖고 누구 언제 실어갖고 언제 데리고 온다 서울로 가고 이거 다 나오거든요. 이것만 해버리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내놓거든요. 505 보안부대에는 80년 5월의 진실을 풀기 위한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저지른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가족을 잃었고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으며 5.18과
이후에 민주화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금돼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협박과 해위, 인권 탄압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505 보안부대가 80년 5월 후 어떻게 피해자들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선무 공작을 펼쳤고 5.18의 진실 은폐를 위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방송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CBS 특별 기획 전두환의 공작 505 보안부대 일부 5.18 10일간의 비밀작전을 방송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조기선, 연출 조성우, 취재 조시영, 내레이션의 차명숙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전두환의 공작 505 보안부대 2부, 끝나지 않은 5.18 비밀작전이 방송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반역자에게, 학살자에게 용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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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수많은 세월 흘러도 상처 아물지 않는다. 그들이 아직 유유 찾아 여생을 즐기고 있느나. 수많은 원혼 눈물로 구천을 떠돌고 있지만 그들은 권력의 담 밑에 쥐새끼처럼 잘도 숨어지는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들을 정의의 재단 앞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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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과거를 잊지 말자, 절대 잊지 말자. 반역자에게, 학살자에게 용서